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근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한 효율적인 돈관리 급여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자, 우리가 저축 및 투자를 결합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년 안에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관련 내용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 금액을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5년 안에 어찌됐든 간에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 5년이면은 60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눠 보게 되면 매월 167만 원을 60개월 동안 열심히 저축했었을 경우 뭐가 원금이 1억 원이 됩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매월 167만 원은 60개월을 저축한다라는 이 과정이 상당 부분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의지가 조금 약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목표 금액과 그다음에 기간, 몇 년 안에 얼마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기관이 명확히 설정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또 고민할 거는 이 투자 수익률에 따른 저축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167만 원을 그냥 60개월 그냥 내가 차곡차곡 쌓아 놓게 되면 5년 뒤에 1억 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저축 기간은 또 달리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수익률이 3%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내가 자,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56개월. 그러니까 매월 자, 167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3%가 발생이 되고 계속 재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56개월이면 우리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내가 한 7%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구성해서 내가 운용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자, 52개월이면 충분히 1억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설정해야 될 것은 목표 금액에 대한 부분. 자, 그다음에 내가 몇 퍼센트의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할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위험자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안전자산의 경우는 예금과 적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자산의 경우는 뭐 주식, 펀드, ETF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혼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을 때 각각 수익률에 따른 이 저축 기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률이 연평균 9%면 50개월 안에도 충분히 1억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그렇더라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저축에는 몇 퍼센트를 투자할지 위험자산에는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될지 그러한 투자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에 따른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5년 안에 1억 원 만들기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연 6%. 그래서 이 얘기는 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몽땅 다 혼합해서 1년 동안에 6%의 수익률을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나 뭐 펀드 혹은 ETF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면 한 연 7%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평균 수익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적금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연 한 4% 정도만 얻고 싶다. 자, 그러면 이 투자 7%와 저축 4%를 결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6%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에는 몇 퍼센트를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축에는 몇 퍼센트를 저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그래서 투자를 그냥 A 자산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저축을 B 자산으로 놨을 때, 자, A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A 자산의 투자 비중을 곱해 주시고, 자, B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B 자산의 비중을 곱해서 우리가 합산하게 되면 뭐가 계산된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연 6%를 만들기 위해서 자, 투자의 몇 퍼센트, 저축의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계산하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X로 놓고 뭐 저축을 E-X로 놓고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결과값은 주식 투자의 66.67%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3.33%를 뭐 한다? 저축을 하는 이러한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6%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계산을 해보면 이 투자 수익률 여기 7%면 여기 7% 곱하기 A 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계산이 됐죠. 66.67%. 자, 더하기 비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4%였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비자산의 비중은 33.33%. 자, 얘네들을 이제 가중평균한다라는 표현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곱해주고 더해주게 되면 얘가 약 한 6% 정도 계산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6%를 얻기 위해서 주식에는 66%, 그다음에 자, 안전자산에는 33%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 된다가 일단은 비중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저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를 지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선저축 후 지출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선지출 후 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1번 방법과 2번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1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소득의 50% 저축하고 나머지 50%를 소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출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선지출 후 저축, 일단 50% 소비하고 나머지 50%를 저축하는 이런 구조로 만드셔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지출 통제, 즉 소비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일단 저축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죠? 돈을 묶어 놓고 나머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나는 소비 통제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우리는 그렇더라도 확실한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 1번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저축 후 지출하는 이러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 잘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로는 자, 저축하기 전에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 비상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월 저축은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소비. 그래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월 소득의 50%를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으나 살다 보면 자, 50%를 초과하는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과 지출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뭘 먼저 만든다? 비상금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저축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해지라는 걸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비상금을 먼저 만드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비상금의 규모는 그냥 이론적으로 월 평균 지출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를 미리 확보하면 괜찮습니다. 미리 확보.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어디에다 모아놓냐? 뭐 CMA 통장 혹은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일단은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를 주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 월 평균 지출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설정하신 후 반드시 뭘 먼저 만든다? 비상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상금이 없는 분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지출 구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일단 비상금 먼저 만들어 놓고 저축하는 행위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운용 방법의 선택입니다. 야, 나는 투자를 영원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그냥 안전자산에 100% 몰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1년 동안은 12개월 동안 열심히 적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년짜리 적금을 들었으면 만기가 되겠죠. 그러면 만기된 그 금액은 모두 다 합산해서 예금 상품으로 하나 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차가 되면 또 저축을 시작합니다. 매월 12개월 저축 시작하시고요. 자,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예금했던 만기, 예금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저축했던 그 저축의 만기도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만기는 예금 2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금 1과 합산해서 하나의 예금 상품을 다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년 차에도 또 뭐 하시면 돼요? 또 12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만기가 되면 예금 하나 더 가입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예금들 합산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돌리고요. 저축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만기가 일치한 예금들은 합산해서 다시 또 예금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자산 100%를 가지고 내가 그냥 예적금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일부는 좀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우리 뭘 나누면 될까요? 투자 비중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냥 안전자산의 50, 위험자산의 50%를 운용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안전자산에 매월 100만 원씩 50%면 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얘를 12개월 동안 운용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이요. 자, 그리고 나서 알파가 붙는데 뭐가 붙을까요? 안전자산이니까 이자라고 하는 게 붙겠죠. 그래서 6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1년 뒤에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자산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50% 하게 되면 50만 원씩 12달, 원금은 6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붙는데 왜냐하면 투자죠. 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년 있다가 자, 기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투자도 그냥 만기를 설정해서 이때는 무조건 그냥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 평가액들을 모두 다 합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후 평가 금액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자, 안전자산의 50% 했던 600만 원에 그냥 18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자, 그랬을 경우 618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위험자산에는 600만 원 중에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27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 1278만 원의 목돈을 다시 어떻게 하냐? 바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1278만 원의 50%는 예금, 639만 원은 예금으로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을 통해서 위험과 안전자산의 평가 금액을 1년 뒤에 합산하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자, 예금에 얼마, 그다음에 투자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비중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립 형태로 나눴을 때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과 그다음에 목돈을 운용하는 형태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각각 달리해서 운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중 나누는 연습들은 반드시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투 트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계속 매월 적립하는 형태. 그래서 매월 적립하는 형태는 위험자산의 50%, 안전자산의 50% 이렇게 혼합해서 운용을 한 개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1년 있다가 목돈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목돈 운용에 따른 포트폴리오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끊는 겁니다. 적립식의 운용 하나, 목돈 운용 하나. 그다음에 1년 있다 만기가 되면 이 두 자산을 합산해서 다시 목돈 운용 하나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매월 꾸준히 적립하는 형태의 투자까지 같이 결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위험과 안전자산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름의 저축들은 계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만들어내고 그중에 안전자산의 몇 프로, 위험자산의 몇 퍼센트를 운용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해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 굴러가는 시스템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저축 목표. 그 다음에 얼마를 만들어낼 것인지 금액,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전자산의 100% 예적금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안전자산의 10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그래도 일부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전자산의 몇 프로, 위험자산의 몇 퍼센트의 투자 비중을 결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 안전자산에 꾸준히 저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위험자산을 꾸준히 매수함으로써 적립식으로 일단 투자와 저축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년 뒤 가상의 만기 기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투자 자산의 만기도 같이 한번 설정한 후 평가 금액을 합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목돈이 생깁니다. 목돈. 자, 이 목돈도 마찬가지로 다시 어떻게 된다? 투자 비중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몇 프로, 위험자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적립식 투자는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목돈 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결합되기 때문에 이때는 적립식 투자와 목돈 운용을 함께 준비해서 또 마찬가지로 1년 있다가 다시 결합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목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일단은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안전자산은 그냥 예적금이니까 전혀 어렵진 않은데, 자, 그러면 이 투자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어떻게 하는지 그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